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션 이펙트 중에서 이 몇 년 사이에 많이 유행하는 컨셉이죠. 레트로 느낌의 모션 그래픽 인트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 영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느낌의 2초짜리 영상이 되겠고요. 자,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게요. 1920, 1080 사이즈로 할 거고요. 스퀘어 픽셀 29.97 풀 레졸루션, 듀레이션은 2초짜리로 할게요. 자, 이름은 우리 레트로 스타일 모션 이렇게 이름을 지어볼까요? 자, 오케이 하고요. 자, 백그라운드 이제 컬러를 하나 지정을 해줄게요. 우리 컨트롤 Y에서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이름은 삐지라고 치고요. 자, 컬러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고요. 우리 이펙트 창에서 그라디언트 램프를 넣어서 그라데이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RAMP라고 치면은 제너레이트 밑에 그라디언트 램프 있고요. 이 솔리드 레이어에 바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를 스타트 컬러 블랙 위에다가 상단에 놓고요. 자, 엔드 컬러를 흰색 말고 다른 색으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약간 블루 계열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BJ 자물쇠 재어서 움직이지 않게 잠궈 놓고요. 자, 이미지를 하나 불러올 건데 자, 우리 픽사베이에 들어가 볼까요? 픽사베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미지 동영상 소스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올드 TV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원하는 TV 이미지 소스를 다운로드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가 저는 이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지금 배경이 없는 PNG 파일이죠. 프리 다운로드 선택을 해서 사이즈는 좀 크게 1280-1103 사이즈 갖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거 체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다운로드된 이미지를 프로젝트 패널에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를 이 컴포지션 패널에 갖고 오고 사이즈 스케일 눌러서 조금 크기를 좀 작게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에 배치시키고요. 자, 이미지 소스를 하나 더 갖고 올게요. 우리 픽사베이 사이트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비디오라고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캐릭터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좀 밑으로 내려보면 이 중간쯤에 이제 스타워즈 이렇게 캐릭터 걸어오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자, 이 소스를 쓸 거거든요. 이제 프리 다운로드 눌러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프로젝트 패널에 갖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 소스를 컴포지션 패널에 갖고 오고 나서 지금 그린스크린 배경으로 해서 촬영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 제거하는 이펙트, 자, 이펙트 패널에서 키 라이트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키 라이트라고 치면은 키잉이라는 속성 안에 키 라이트 1.2 버전 이펙트가 들어가져 있죠. 자, 얘 클릭해서 이 소스에다가 바로 집어넣을게요. 자, 키 라인, 자, 이펙트가 이펙트 컨트롤에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 우리 그린 스크린 배경에 이 컬러를 추출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처음에 보면은 스크린 컬러 있습니다. 자, 여기에 스포이드를 찍어서 이 컬러 색깔을 추출해 놓도록 해볼게요.
스포이드를 이 그린 컬러를 찍어서 제거를 하고요. 자, 지금 얘를 이 배경 쪽으로 살짝 움직여서 확대를 조금 해보고 해볼게요. 자, 지금 잘 제거가 됐는데 이 중간에 약간 음영이 약간 들어간 게 잘 안 빠진 게 있어요. 자, 그거를 좀 예쁘게 잘 따려면은 이 뷰에서 파이널 리절트가 아니라 우리 다른 모드로 보도록 해볼게요. 이 스크린 매트, 중간에 스크린 매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흰색하고 블랙, 자, 보여지는 부분과 가려지는 부분, 이렇게 흰색하고 블랙 부분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 중에서도 이 흰색 영역이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이고 검은색 영역이 이제 가려지는 부분이죠. 근데 흰색 안에 회색 음영이 보인다는 것은 이 색깔이 완전히 빠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보면 스크린 매트라고 있어요. 자, 스크린 매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요 네 가지예요. 자, 클립 블랙 앤 화이트 값이랑 스크린 슈링크 앤 그로우, 스크린 소프트니스. 자, 요 네 가지의 값만 조금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서 좀 조절을 해주면은 조금 예쁘게 이 배경을 딸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 이 회색 영역 부분을 조금 다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 클립 화이트 부분에 이 수치를 조금 낮춰줘야 돼요. 이렇게 살짝만 낮춰주게 되면은 약간 흰색으로 다 채워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파이널 리절트를 보고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근데 약간 이 아웃라인 부분이 약간 배경색이 흰색이랑 검은색 부분이 약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를 조금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 스크린 슈링크 앤 글로우를 약간 마이너스 값으로 살짝 주어서 이 안쪽으로 조금 줄여주게 되면은 이 겉에 지저분해 보이는 라인이 좀 제거하게 돼요. 마이너스 값으로. 너무 많이 주면 이제 이미지의 형태가 좀 손상되니까 살짝만 줄게요. 마이너스 1 정도만 해서 이렇게 주고, 그리고 스크린 소프트니스 값을 살짝만 높여주는 거예요. 0.4에서 5 정도만 이렇게 주게 돼도 조금 이 엣지 부분이 좀 부드럽게 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이 소스를 이 TV 안에 넣고 싶으니까 자, 스케일 이용해서 사이즈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고, 자, 이 TV 이 배경 색깔을 조금 다르게 바꿔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컨트롤 N 해서 TV 안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자, 듀레이션은 2초로 그냥 놓고요. 오케이 할게요. 자, 이 TV 안에 배경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만들 거예요. 자, 우선 쉐입 레이어 이용해서 만들게요. 이제 동그라미 툴, 동그라미 클릭을 하고 이 스트로크만 만져진 상태에서 우리 중간에서부터 동그라미를 그릴 거예요. 이 밑에 보면은 타이틀 액션 세이프 있거든요. 이거 열어서 딱 중간에 해당되는 이 십자가 모양 있죠. 얘를 좀 확대를 시켜서 이 마우스 커서를 중심에다가 놓고 클릭하면서 Alt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누르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당겨 볼게요. 그럼 동그라미가 이제 하나 그려지죠. 자, 컬러를 흰색 말고 약간 연두빛 이렇게 연두 색깔로 바꿔놓고, 자, 쉐입 레이어의 이름은 얘를 동그라미라고 쳐볼까요? 자, 이 동그라미에 모션을 주게 될 건데, 자, 처음에 S 눌러서 스케일 값을 처음에는 0이라고 두고요. 키프레임을 찍을게요. 자, 시간 위치를 이동을 해서 한 20프레임으로 갈게요. 그리고 이 스케일 값을 오른쪽으로 하면 수치가 늘어나거든요. 클릭하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이 서클이 동그라미가 화면 밖으로 퍼질 수 있도록, 완전히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주세요. 값이 한 1000 이상으로 해야지 이 화면 밖으로 완전히 나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가게 되죠. 자, 스트로크가 너무 두꺼운 것 같아서 살짝 줄여볼게요.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자, 근데 지금 애니메이션이 우리 리니어 값을 갖고 있어서 똑같은 속도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키프레임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 선택해서 F9 눌러서 가감속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 그래프 에디터 아이콘이 있죠? 얘를 클릭을 해서 자, 속도가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서 빨라졌다가 다시 천천히 느려지게 되는데, 자, 이 속도를 그래프를 좀 변형을 해볼게요. 처음 시작에 좀 빠르게 더 빠르게 시작을 하고 싶어요. 자, 두 번째 키프레임 선택을 해서 노란색 핸들바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당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당겨보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이 앞부분에 시작 부분에 조금 더 빠르게 시작을 했다가 서서히 감속이 되는 이렇게 모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얘를 한 1초로 좀 늘려볼게요. 이 정도로. 자, 처음 시작점을 좀 더 빠르게 해볼까요? 그러면 처음 키프레임 선택을 해서 이 노란색 핸들바를 이렇게 당겨 볼게요. 그러면 앞에 좀 시작할 때 좀 확 들어와서 이렇게 천천히 감속되는 모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동그라미 서클이 하나만 이렇게 퍼지는데 얘를 이제 여러 개 복제를 해서 색깔을 바꿔서 타이밍을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레이어 선택을 하고 컨트롤 D에서 복제를 하고요. 자, 선택된 상태에서 프레임이 한 2프레임, 3프레임 뒤에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당겨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 보게 되면은 이 두 번째 프레임은 이 밑에 있는 프레임보다 한 1, 2프레임 뒤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레이어 선택된 동그라미 이 레이어를 선택된 상태에서 이 스트로크 컬러 선택을 하고요. 다른 컬러로 바꿔볼게요. 노란색 컬러로 바꿔볼게요. 자, 동그라미 2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D에서 동그라미 3 만들고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2프레임, 3프레임 뒤에 또 나타날 수 있도록 레이어를 오른쪽으로 당기고요. 자, 스트로크 컬러 선택을 한 다음에 다른 컬러를 지정을 해 볼게요. 자, 밝은 컬러 위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볼게요. 좀 3프레임 간격으로 조금 더 느리게 연달아 올수록 해볼게요. 자, 레이어 하나 또 선택해서 동그라미 4 만들고 조금 더 뒤에 시작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흰색으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션이 나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다가 얘 4개를 복제를 해서 여러 개 2초 동안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맨 밑에 있는 레이어부터 동그라미 4 레이어 쭉 드래그하면 전체 선택돼요.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D를 하게 되면 그 자리 위에 바로 복제가 되죠. 그 상태에서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가장 위로 올릴 거예요. 컨트롤 하고 이 바깥 대가로 누르게 되면은 자,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키보드에서 이렇게 생긴 애 있죠? 바깥 대가로를 누르게 되면은 선택된 애들이 가장 상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한꺼번에. 자, 그 상태에서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쭉 이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어지고 그 다음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복제를 했어요. 자, 얘를 또 그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D 또 하고 컨트롤 바깥 대가로 또 해가지고 레이어 가장 상단에다가 위치를 해놓고 또 조금 좀 더 뒤에 위치를 시켜볼게요. 계속 반복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서 반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프로젝트 처음 컴포지션으로 들어와서 이 배경 소스를 갖고 올 건데, 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 TV 안에 해당하는 이 컴포지션에다가 갖고 올게요. 우선 사이즈가 크니까 스케일 사이즈를 좀 줄여주고, TV 안에 좀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크기를 그 크기에 맞게끔 대충 이렇게 조금 맞춰줄게요. 자, 이 정도에 맞춰놓고, 자, 이 TV 안에 그래픽이, 우리 다시 그래픽 안에 들어가서 배경이 없네요, 지금. 배경이 없어서 컨트롤 Y 해서 컬러 를 하나 선택을 해서 배경을 하나 깔아줄게요. 이렇게. 됐어요. 다시 컴포지션으로 돌아와서, 자, 이 배경에 해당하는 소스가 이 TV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매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매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솔리드 레이어 하나 추가를 할게요. 자, 솔리드 레이어 선택을 하고, 컬러는 아무 색깔이나 상관이 없어요. 자, 오케이를 하고, 자, 지금 이 솔리드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마스크로 이 TV에 요 보여질 영역만큼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지금 눈을 살짝 꺼두고 바로 그리게 되면은 이 마스크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눈을 살짝 꺼두고 이 펜 툴을 이용해서 이 영역을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스크 패스를 이용해서 내가 보여질 그 영역을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다시 눈을 켜게 되면은 이렇게 마스크가 쓰여진 걸 볼 수가 있어요. M 누르면 이렇게 마스크가 들어와져 있죠. 자, 확대를 해서 이런 부분 조금 자연스럽게 수정을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솔리드 레이어는 그러면 우클릭해서 리네임해서 매트라고 이름을 바꿔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매트 안에 TV 안 우리 배경 만들었던 컴포지션 눈을 다시 켜고요. 이 배경 안에 요 이미지가 이 매트 안에 보여질 거니까 매트 아래에다가 위치를 시키고요. 매트는 위에 배치를 시킨 상태에서 이 TV 안 컴포지션 레이어에 우리 지금 트랙 매트 그 옵션이 안 보이면은 밑에 토글 스위치 앤 모드 있어요. 요거 클릭을 해서 요 트랙 매트 옵션이 보일 수 있도록 클릭을 체크를 해주세요. 자, 지금 TV 안에 트랙 매트에 자, 여기 삼각형 열어가지고 이 매트 영역 안에만 요 TV 소스가 보일 수 있도록 옵션을 바꿔볼게요. 자, 이 중에서 알파 매트 처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 쉐입 영역 안에 이 TV 배경 소스가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자, 지금 이런 부분 잘 이렇게 조금 더 수정을 하고요. 자연스럽게. 자, 우리 F 누르면 마스크 페더 값이 오픈이 되거든요. 이 마스크 페더 값을 살짝만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3 정도만 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영역 안에 쉐입이 들어왔고, 자, 지금 이 매트하고 TV 안 레이어가 이 스타워즈보다 위에 있어서 이 스타워즈 캐릭터가 안 보이죠? 스타워즈 캐릭터를 가장 위에다가 올려놓을게요.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이렇게 합성이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하나 써보도록 할까요? 자, T 눌러서 우리 모션 그래픽이라고 치고요. 캐릭터 패널에서 우리 노토산스 캐릭터를 노토산스 폰트를 쓰도록 할게요. 노토산스에서 좀 굵은 체 있죠? 자, 볼드에서 블랙을 선택을 하고 좀 크기를 키우고요.
자, 가운데다가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패널을 이용을 하세요. 자, 온라인 패널. 자,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자, 이 중간에 뭐 이런 자강 같은 거 조금 조절을 해서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고요. 자, 이 글씨 텍스트 레이어에 우리 색깔을 좀 넣도록 할게요. 이펙트 패널에서 우리 그라디언트 램프 넣도록 할게요. 자, 컬러, 이 상단 컬러를 조금 이 레드 계열로 한번 넣도록 해볼까요? 레드 컬러. 좀 핑크빛 나는 레드로 지정을 해놓고, 자, 지금 이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 두 개가 있죠. 그라디언트 램프 선택을 하게 되면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이 이 컴포지션의 상단에 하나 있고 하단에 하나가 위치돼 있죠. 이 위에 있는 스타트 램프 이 위치점을 이렇게 좀 당겨서 이 텍스트 레이어 근처로 당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끝나는 지점의 컬러를 또 텍스트 레이어의 하단에 위치해서 이 중간쯤에 위치를 해서 이렇게 컬러가 50% 50%씩 컬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위치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램프 밑에 보면은 우리 램프 스캐터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서 값 수치를 조금 높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약간 노이즈 느낌의 텍스처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것도 한 40 정도만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효과를 넣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 그림자도 살짝 넣어볼게요. 자, 드롭 섀도우 DROP 해서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세요. 자, 이 오파시티를 검은색 선택된 상태에서 100%로 꽉 채우고요. 좀 진하게 할게요. 디스턴스 값도 살짝만 5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5 정도 하고 소프트니스는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조금 한 2 정도 2에서 3 정도만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진한 그라데이션 스트랍 섀도우를 이제 넣었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하나 더 넣을 건데 T 눌러서 이 밑에다가 자, 글씨를 넣을 건데, 이번에는 폰트를 약간 예전 레트로 스타일 약간, 자, 레트로 스타일의 글씨 타이핑되는 모션 그래픽 있죠? 약간 우리 옛날 PC통신 시대에 많이 썼던 요 그래픽 타이핑되는 요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글씨체가 있는데 우리 구글에서 이 둥근 무채라고 쓰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둥근 무채 이제 눈누 사이트에서 보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상업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배포가 되어 있어요. 이 눈누 이 둥근 무채는 약간 이 소스 코드 약간 원모 비트맵 스타일의 그래픽 요런 느낌의 폰트가 되겠어요. 자, 이제 다운로드 받았으면은 캐릭터 패널에서 DUNG라고 치면은 나와요. 영문으로 치셔야지 나와요. 둥근 모체라고 치시고, 그러면 폰트가 이런 느낌의 폰트가 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씨가
우리 타이핑되는 모션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하나하나씩 타이핑되면서 이렇게 글씨가 만들어지는 모션까지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어떻게 만드냐면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고 삼각형 열고 이 텍스트에 삼각형 열어서 밑에 보면 소스 텍스트에 키프레임을 찍어서 우리 모션을 주게 될 거예요. 자, 무료 타임 인디케이터 0초에 갖다 놓고 자, 처음에는 우리 R만 보이겠죠? 자, R 보이고 우리 언더바 이렇게 써서 한 글자씩 입력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0초에 놓고 이 소스 텍스트 키프레임을 찍고요. 자, 키프레임을 찍게 되면 얘는 요런 네모난 키프레임이 찍히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홀드 키프레임이라고 해서 우리 딱딱 끊어지는 모션 딱딱 끊어지는 모션을 연출할 때 요 홀드 키프레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할 때 0초에서 만약에 5초에 또 홀드 키프레임이 있게 되면은 0초에서 5초 사이에 그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대로 유지가 되고 5프레임에 또 이 값이 또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또 10프레임에 또 이 값이 바뀌면서 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렇게 딱딱 끊겨지는 모션을 연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0프레임에다가 우선 R이라고 쓰고 언더바 이렇게 쓴 다음에 키프레임을 잡아놓고 키프레임을 한 3프레임 뒤로 가서 이번에는 2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2라고 썼더니 그 타임 인디케이터 위치된 상태에 홀드 키프레임이 또 바로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3프레임 또 뒤로 가서 이번에는 T라고 쓰고요. 키프레임 또 생성이 됐죠. 자, 키프레임 타임 인디케이터 또 3프레임 뒤로 가서 자, R이라고 쓰고요. 또 3프레임 뒤로 가서 이번에는 5 쓰고요. 또 3프레임 뒤로 가서 자, 스페이스바까지 하나 넣을게요. 이번에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키프레임 생성을 하고요. 3프레임 또 뒤로 가서 S 또 3프레임 또 뒤로 가서 T 3프레임 뒤로 가서 Y 3프레임 뒤로 가서 L 3프레임 뒤로 가서 E.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글씨가 써지는 듯하게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다 하면은 이 키프레임을 전체 선택을 해서 우리 Alt 누른 상태에서 맨 마지막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이렇게 당겨보면은 이 비율에 맞춰서 똑같이 넓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길이가 더 천천히 움직여진다는 뜻이죠. 좀 더 넓게 하면은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타임라인 패널 밑에 보면은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인점 아웃점에 해당하는 요 아이콘 있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인점 아웃점 듀레이션 스트레치라는 옵션이 열리면서 이 스트레치 값이 100%인 경우는 내가 처음 지정한 그 속도 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처음 지정한 이 속도 값보다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 하면은 값을 이렇게 줄이면 되고 수치를 낮추면 되고 그럼 완전 빠르게 움직이게 되겠죠. 반대로 스트레치 값을 조금 더 늘리게 되면 내가 준 100%보다 130%니까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120%로 한번 줘볼까요? 조금 더 느리게. 자, 이렇게 100%로 그냥 할게요. 100%로 하고 마지막에 이 언더바 얘가 살짝 깜빡깜빡이다가 끝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끝날 수 있도록 끝나고 이 나오고 조금 시간 지나서 얘를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키프레임이 하나 추가가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간 또 지나서 이번에는 다시 또 있어야겠죠. 이렇게 또 만들고
자, 이렇게 해서 깜빡이는 것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깜빡이는. 이 두 개의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복사해서 뒤에다 붙여넣기를 계속 해볼게요. 컨트롤 C 한 상태에서 타임 인디케이터 위치 이동시키고 컨트롤 V 이렇게 하고 조금 한 번 더 시간 가서 컨트롤 V 마지막까지 만들어 볼게요. 이 간격을 조금 똑같이 동일하게 맞춰줄 수 있도록 하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깜빡깜빡이다가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깜빡깜빡이다가 사라지는 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마지막에 2가 나오는 이 구간까지를 조금 더 빠르게 하고요. 얘를 조금 더 당겨서 마지막에 얘가 없도록 지워볼게요. 자, 다시 플레이. 이렇게. 자,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자, 지금 우선 fit으로 해서 전체 컴포지션 다 보일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선택도 선택해서 위치를 좀 가운데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TV 가운데 중간쯤에 배치를 시키고요. 각각의 우리 프리컴포즈를 만들어서 이 효과를 나중에 글씨 텍스트만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 텍스트에 우클릭해서 프리컴포즈 만들고 얘는 하단 텍스트 이렇게 이름을 쓰고요. 자, 이 중간의 텍스트 우클릭 선택해서 리네임 해서 얘는 모션 그래픽 텍스트 이렇게 자, 프리컴포즈 해서 모션 그래픽 텍스트 이렇게 이름을 쓰고요. 한글이든 영문이든 상관없어요. 요 TV 아이콘, TV 이미지하고 안에 합성한 이미지들 모두 전체 선택을 해서 우클릭 프리컴포즈 하고 TV라고 쓸게요. 이렇게 다 묶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전체적인 느낌을 이제 효과를 넣어서 약간 옛날 느낌, 옛날 레트로 스타일의 느낌을 연출할 수 있도록 효과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효과를 넣으려면 우리 메뉴바 레이어에서 뉴에서 이 어저스먼트 레이어라고 있어요. 자,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첫 번째 우리 넣을 효과는 자, 이펙트 패널에서 자, 모자익이라는 효과예요. 모자익. 자, 이렇게 모자이크라고 치면은 스타일라이즈에 있고요. 자, 말 그대로 모자이크 효과 있죠. 화면 어떤 영역을 내가 모자이크 이렇게 지우잖아요. 이렇게 블러 처리 나서 픽셀 느낌으로 막 이렇게 이 모자이크 효과를 더블 클릭해서 안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큼직한 사각형으로 전체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됐는데 이 모자이크 효과에 있는 호리존털 블럭과 버티컬 블럭의 값을 이렇게 넓혀주도록 할게요. 값을 좀 많이 줄 건데요. 이렇게 자, 확대를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자, 내가 수치를 줘가면서 원하는 느낌을 연출을 하면 되는데 지금 너무 이게 뭉개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 밑에 샤프 컬러 있거든요. 얘를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더 약간 딱 끊어지는 느낌, 픽셀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해서 이 값 수치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면서 내가 좀 괜찮은 느낌을 계속 발견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FX를 효과가 적용된 것과 끄고서는 적용 안 된 것들 차이를 한번 비교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약간 조금 화질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연출을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TV 이미지도 이렇게 픽셀 느낌으로 끊어지게 바뀌게 되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어저스먼트 레이어 가장 상단에 있죠? 네, 상단에 있어서 아래 레이어에 다 효과가 입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TV에도 이 효과가 입혀진 거고 이 텍스트, 두 개의 텍스트에도 이 모자이크 효과가 다 들어가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정 레이어, 어저스먼트 레이어 우클릭해서 리네임해서 얘는 모자이크 효과가 들어갔으니까 이름을 써주도록 할게요. 모자이크. 이렇게
자, 두 번째 우리가 들어갈 효과는 레이어에서 뉴에서 어저스먼트 레이어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이번에 들어갈 효과는 카툰이라는 효과예요. 자, 카툰이라고 치게 되면은 똑같이 스타일라이즈 안에 카툰이라는 이펙트가 있고요. 약간 만화 스타일의 이펙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카툰 이펙트를 넣어서 조금 다른 느낌의 조금 카툰 이펙트를 조금 더 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게 되면은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카툰에는 이 렌더라고 있어서 필 앤 엣지, 여기 전체적인 이미지와 요 아웃라인 있죠? 요게 엣지라고 하는데, 이 이미지 안에 있는 이 이미지 필과 엣지 부분이 다 보여질 것인지, 아니면 엣지만 보여지게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해서 쓰면 되고요. 저는 필 앤 엣지 두 개 다 있는 걸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디테일 라디어스 머즈레졸드, 자, 여기 있는 속성 값들을 조금씩 조절을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을 찾아가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먼저 할게 약간 조금 더 약간 끊어지는 픽셀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 필의 옵션을 조금 더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필에서 쉐이딩 스텝과 쉐이딩 스무니스 값을 좀 바꿔볼게요. 쉐이딩 스무니스 값이 지금 70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값을 확 낮춰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확 낮춰주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라데이션, 색깔의 그라데이션이 부드럽게 연결이 됐던 색이 색의 컬러가 확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연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한 27, 막 이렇게 좀 확 줄여줬고요. 쉐이딩 스텝 같은 경우도 지금 8일로 돼 있는데, 좀 더 많이 줘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약간 더 촘촘하게, 이렇게 깨지는 듯한 이 픽셀 느낌이 더 촘촘하게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20 정도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스레졸드 이 엣지 부분 이 영역인데, 이 엣지에 지금 검은색 테두리가 이제 그어져 있죠. 이 두께 같은 것들도 이제 바꿔줄 수 있고, 이 영역을 조금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 스레졸드 값을 조금 낮추고, 위스도 조금 낮춰보도록 할게요. 하고, 소프트니스 값도 조금 낮추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카툰 FS 껐다 켰다 이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쉐이딩 스무니스 조금 더 낮추고 스텝도 조금 더 많이 줘볼까요? 디테일 라디어스 값도 이거 이 위스, 이 엣지의 이 트레졸드 값도 조금 더 자, 엣지의 트레졸드 값 잡고, 이 밑에 어드밴스드 열어서 엣지 요 블랙 레벨 값은 조금 높여주고, 엔핸스 엣지 엔하스먼트 요 값도 조금 조절을 해가면서 컨트라스트도 조금 더 높여보고, 자, 이 카툰 이펙트는 조금 이 이펙트 자체가 되게 렌더링이 조금 느려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다 조금씩 만져보게 되면은 엄청 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껐다 켰다 이 차이점이에요. 자,
자, 이런 식으로 카툰 이펙트를 넣었다면, 자, 엣지만 선택하게 되면, 자, 이렇게만 엣지 느낌을 바꾼 거예요. 필 앤 엣지 선택을 하고, 이렇게 살짝 얘를 오른쪽으로 한번 딱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이펙트를 줬고요. 자, 이 어저스먼트 레이어 우클릭 리네임에서 카툰이라고 이렇게 효과를 넣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컬러를 조금 보정을 해볼까요? 자, 레이어에서 뉴에서 어저스먼트 레이어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자, 이펙트 패널에서 우리 처음 넣을 거는 틴트라는 효과인데 컬러 컬렉션 안에 틴트라고 있죠. 자, 이 틴트 컬러를 조정 레이어에 넣고요. 이 전체적으로 이제 블랙 앤 화이트 이제 요 컬러로 흑백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블랙 컬러를 다른 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약간 블루 계열 톤으로 이렇게 바꿔서 자, 이렇게 블루 톤으로 한번 바꿔보고요. 자, 어마운트 오브 틴트를 100% 아닌 한 30% 정도로 확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FX 이거 껐다 켰다 차이점을 좀 느껴질 수 있겠죠. 조금 더 약간 빈티지 스타일의 느낌의 컬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고 우클릭해서 얘는 틴트 이펙트죠. 자, 이펙트 하나, 컬러 컬렉션 이펙트 하나 더 넣어볼게요. 레이어에서 뉴에서 어저스먼트 레이어 하나 추가를 하고 이번에는 커브. 자, 커브는 이제 컬러 컬렉션 안에 있는데 이제 많이 쓰이는 컬러 보정 이펙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자, 커브 더블 클릭해서 안에 넣고요. 자, 그래프 나오면 지금 채널이 RGB로 선택된 상태에서 자, 이 흰색 라인을 살짝 이쪽으로 조금 밑으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약간 좀 어둡게 처리가 되죠. 톤 다운이 돼요. 이렇게 어둡게 처리가 되고 자, 이 아래 중간 영역 부분에 이 흰색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위로 당겨 보세요. 그러면 약간 조금 더 약간 밝게 은은하게 밝게 바꿔주고 얘는 좀 이런 식으로 또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이제 조절을 하는 것은 조금씩 그래프를 만져보면서 자, 원하는 느낌을 내가 연출을 하면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GB 모드 말고 이제 레드, 그린, 블루, 알파 값을 개별적으로 또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레드 값을 조금 더 컨트라스트를 높이고 싶다든지 아니면 그린 값을 좀 빼주고 싶거나 뭐 블루 값을 더 더해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또 컬러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저는 레드 선택을 해서 레드 컬러를 조금 더 진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위쪽으로 조금 더 당겨서 이렇게 조금 더 당겨볼까요? 약간 블루톤 이런 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당기고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고요. 자, 우클릭해서 얘는 CURV 커브라고 이름을 쓰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이제 효과를 모자이크, 칼톤, 틴트, 커브 4개에 들어가게 됐고요. 얘를 하나의 조정 레이어에 다 똑같이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에 넣어도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효과 하나만 넣게 되면은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름 외우시라고 따로따로 레이어별로 하나하나씩만 넣어 두게 됐어요. 하나에 넣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여러 개 분리해서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카메라를 하나 넣어서 움직임을 줘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우클릭 U에서 카메라 해서 프리셋은 이제 35mm의 카메라를 넣도록 할게요. 우선 3D 레이어로 다 바꿔야겠죠. 해당 레이어 선택해서 우리 3D 아이콘 클릭을 하고요. 자, 이 BG도 자물쇠 풀고 3D 아이콘 클릭을 하고요. 카메라 추가를 할게요.
자, 지금 이 원뷰 말고요. 자, 투뷰로 본 상태에서 오른쪽은 액티브 카메라죠. 그리고 왼쪽은 탑뷰가 아닌 우리 이 모드 바꾸는 거 여기 있죠. 이 탑뷰 말고 클릭을 해서 이 커스텀 뷰 1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커스텀 뷰 1으로 보게 되면 카메라가 이렇게 위치가 돼 있고 여기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지금 이 Z값을 이용해서 위치를 변경을 해줄 건데 이 BG에 해당하는 애가 가장 앞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나머지 애들이 가려져서 안 보이게 돼요. 자, 이 모든 레이어 있죠? 우리 텍스트 레이어, TV 레이어, 이제 BG 레이어 전체 선택을 하고 자, P를 눌러서 포지션 값만 열리도록 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이 BG 레이어는 가장 뒤에 있어야겠죠. 우리 앞에 기준으로 해서 스크린이 맨 앞이라고 본다면 가장 뒤에 배치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BG 값을 많이 주도록 할게요. 0이 아니라 한 600 정도 이렇게 뒤로 갈 수 있도록 위치를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여야 될 게 TV라는 이펙트는 조금 더 앞으로 와야겠죠. 그래서 TV는 한 200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TV는 앞으로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는 좀 맨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도 텍스트는 한 100으로 놓을까요? 자, 놓고 자, 하단 테스트는 그냥 0이라고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요. 다시 원뷰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뷰로 봤더니 이 배경이 저 뒤로 갔더니 사이즈가 작아져 버렸죠. 스케일 눌러서 좀 확대를 좀 크게 확대를 시켜 놓을게요. 자, 이렇게 크게 확인을 놓고 이 TV 크기도 조금 더 키워 볼게요. 이렇게. 자, 이펙트가 들어가서 지금 움직일 때 좀 느린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펙트를 우선 살짝 눈을 꺼보도록 할게요. 좀 느려서 이제 모션을 잡고 나서 이펙트를 다 전체적으로 키도록 할게요. 자, 이 텍스트와 지금 위치가 살짝 조금 이동이 됐거든요. 카메라 위치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이동을 시켜서 레이아웃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에 P를 눌러서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찍어서 모션을 줘보도록 할게요. 키프레임 한 2초 분량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자, 2초의 타임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고 마지막에 보여지고 싶은 그 이미지의 레이아웃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카메라를 회전하는 이 툴은 이 툴바에 보면은 요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를 회전 위치를 바꿀 수 있는 툴인데 이 첫 번째는 이제 올비투시라고 해서 오리엔테이션, 로테이션이죠. 좌우 로테이션, 상하 로테이션,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요거를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 부수적인 옵션들이 이제 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프리폼이라고 해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되고, 그 다음 것은 이제 컨스트레인트 호리전털 버티컬인데, 두 번째 것은 좌우로 고정 좌우가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360도 회전이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것은 상하로 이렇게 360도 회전이 되는 툴이에요. 자, 각각의 원하는 거 선택을 해서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거 클릭을 하게 되면은 펜 언더 커서 툴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위치가 이동되는 거죠. X축, Y축, 으로 위상하로 전체적으로 이동이 되는 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덜레 툴이라고 해서 줌인, 줌아웃 되는 툴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자, 옵션에 단축키가 있어요. 1, 2, 3 이렇게 하면은 왔다 갔다 되죠. 1, 2, 3 이렇게 눌러도 되고, 이 키보드에 C를 누르게 되면은 이것도 바뀌게 됩니다. C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마우스 커서에
바뀌게 되죠. 자, 처음에 저는 이 올빗 툴, 자, 로테이션 툴을 선택을 하고 디자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자, 회전을 시키면 약간 기울어져서 마지막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이제 보여주고 싶은지를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돌려볼까요?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회전. 자, 줌 툴, 덜리 툴, 올빗 툴을 활용을 해서 레이아웃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R 눌러서 이 로테이션, 오리엔테이션, X, Y, Z 로테이션 요거의 수치를 돌려가면서 또 만져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자, 정확한 값은 없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감에 따라서 원하는 이 레이아웃을 잡아주면 돼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예쁜 레이아웃을 잡는 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려요. 자, 이렇게 살짝만 틀어볼까요? 이렇게 살짝 틀어서 카메라에 P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찍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타임리미터 0초에 갖다 놓고 자, C를 다시 또 눌러서 다시 또 처음에 시작할 때의 모션을 레이아웃을 또 잡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런 상태로 잡아볼까요? 조금 기울어져서 좀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확 눕혀볼까요? 이렇게 눕혀서 자,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배경이 조금 잘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진행시키고 자, 배경은 스케일 이용해서 조금 확대를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처음 시작에도 좀 확대를 시켜 놓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두 개의 키프레임 선택이 되고 F9 눌러서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조금 빠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아까처럼 그래프 모양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프리뷰 렌더링을 할 때 지금 풀로 돼 있어서 조금 느리거든요. 이제 쿼터로 놓고 모션의 값만 우선 확인을 해보고 전체적인 느낌은 나중에 풀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 초록색 이 프리뷰가 끝까지 다 가야지 완전하게 렌더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좀 수정을 더 마음에 안 들면 조금 더 수정을 하면 되겠어요. 항상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수정을 할 때는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약간 회전이 된 듯한 모션이 들어가게 됐고, 여기서 텍스트가 좀 들어오는 거를 바꿔볼게요. 이 모션 그래픽 텍스트를, 자, P를 눌러서 끝나는 지점 2초의 키프레임을 잡아놓고 0초에 가서 자, X축을 자, 오른쪽 밖으로 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션을 만들고, 키프레임 또 전체 선택한 다음에 F9 눌러서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두 번째 키프레임 선택하고 노란색 핸들바 앞쪽으로 당기고요. 첫 번째 노란색 핸들바도 안쪽으로 당겨서 시작할 때 점을 조금 빠르게 시작하고 서서히 삭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프를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자, 이 레트로 스타일 글씨가 너무 하단에 있는 것 같아서 자, 선택하고요. V 누르면은 이 위치 변경할 수 있게 나오거든요. Y 값이 위로 올리는 거죠. 살짝 이렇게 위로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처음에는 얘가 기울어져 있어서 텍스트가 또 요쯤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포지션 값으로 키프레임을 변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하단 테스트에 P 눌러서 2초에 지금 레이아웃 잡은 그 위치에 포지션에 키프레임 잡아놓고 0초에 가서 다시 또 이 Y축을 이용해서 이거 하단으로 내릴게요. 이쯤에 이렇게 그러면 자, 근데 좀 화면이 빠르게 움직일 때 또 밑으로 내려가서 이쯤에 키프레임 하나 더 잡을게요. 그래서 이쯤에 좀 올라오게. 조금 더. 자, 키프레임이 3개가 잡혔기 때문에 F9를 누르고요. 좀 더 당겨서 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약간 착지되는 듯한 모션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를 다 눈을 켜고요. 전체적인 느낌을 다시 한번 볼 건데, 자, 풀 레졸루션으로 바꿔놓고 핏으로 바꿔놓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프로 놓고 플레이를 해볼까요? 썰드 이렇게 해서 텍스트 들어오고, 자, 이 배경이 너무 샤프한 것 같아서 이 BG 레이어 선택하고, 자, 램프 스캐터 값은 조금 많이 줘볼게요. 많이 주게 되면 약간 잉글거리는 이제 느낌이 들거든요. 자, 요거 이렇게까지 추가를 해놓고, 자, 이 완성 영상에 보면 이 모션의 중간쯤에 약간 글리치 느낌의 효과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 효과까지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글리치 느낌의 효과를 넣게 되려면 우리 이제 글리치 소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N에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영어로 글리치 소스 이렇게 이름을 쓰고요. 듀레이션 2초 해놓고 오케이 하고요. 자, 솔리드 레이어 하나 추가를 하게 될게요. 자, 이 솔리드 레이어에 우리 이펙트 프랙탈 노이즈, 자, 노이즈 이펙트를 넣게 될 거예요. 자, 노이즈 앤 그레인 이 옵션 안에 있고요. 자, 노이즈 효과, 약간 텍스처 느낌의 모션을 저 배경 소스 만드는데 좀 많이 쓰여요. 프랙탈 노이즈 더블 클릭해서 넣게 되고요. 자, 프랙탈 노이즈 옵션 중에 보면은 프랙탈 타입을 베이직 말고
중간쯤에 보면 맥스라고 있어요. 자, 맥스로 선택을 하고 자, 노이즈 타입을 블럭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렇게 모자이크 모양의 픽셀 느낌의 이제 배경으로 바뀌게 되죠. 자, 스케일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중간쯤에 트랜스폼 삼각형 열어서 이 스케일의 가로값, 세로값이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자, 위에 보면 유니폼 스케일링이 체크된 것을 풀어서 활성화 시킬게요. 자, 그 상태에서 스케일 위스 값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600 정도로 꽉 채워주세요. 이렇게 늘리고요. 자, 헤이 값을 더 좀 안쪽으로 채워서 자, 200으로, 20으로 다 꽉 채워줄게요. 자, 이 컨트라스트 값을 조금 더 높여서 150 정도로 높여서 조금 밝게 주고요. 브라이트니스 값을 조금 낮춰주고요. 블랙과 흰색의 대비를 좀 더 많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모션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맨 밑에 보면 에볼루션이라고 있어요. 이 에볼루션의 이 각도를 바꾸게 되면은 약간 이 흔들흔들거리는 이제 느낌이 들죠. 자, 우리 여기 익스프레션을 넣어서 값을 조금 랜덤하게 넣을 거예요. 익스프레션 Alt 눌러서 키프레임 찍고요. 여기서 위글 R을 놓고 100, 100 쉼표예요. 그 다음에 1000 이라는 값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위글이라는 것은 약간 흔들흔들거리는 효과인데 가로 열고 이제 숫자가 있어요. 첫 번째 숫자는 이제 흔들리는 이제 횟수가 되겠고요. 지금 100이라는 숫자를 넣게 됐죠. 그럼 100만큼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은 그 확장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역 범위에 해당하고 숫자를 조금 조절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이펙트의 느낌을 연출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100,1000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숫자를 더 높이면은 더 빠르게 또 다른 이제 더 범위를 다양하게 움직임이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지금 이 소스 선택을 해서 복제를 해서 우리 다른 이 스케일 가로하고 세로 값도 이 스케일에 이 위글 값을 복제해서 붙여 넣도록 할게요. 컨트롤 C 하고 이 스케일의 위스에 익스프레션 붙여 넣고 스케일 헤이트에도 컨트롤 V에서 붙여 넣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화면 조정 효과 같은 글리치 느낌의 소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이런 느낌은 다른 스타일로도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맨 위에 프랙탈 타입은 우리 맥스라고 처리를 했죠. 자, 밑에 보면 스머리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요. 자, 이것도 나쁘지 않죠. 자, 밑에 보면 스머리 이건 한번 플레이 해보고 럭키 이런 느낌 또는 크라우디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이펙트의 느낌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조절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스레드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스트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고요. 자, 이 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리니어로 또 바꿔보세요. 자, 이렇게 이런 느낌 그리고 소프트 리니어 그리고 스플라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원하는 느낌을 조금씩 연출을 바꿔보면 되겠어요. 자, 우리 그럼 글리치 소스를 만들었으니까 다시 처음 컴포지션으로 돌아와서 이 글리치 소스를 넣을 우리 조정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자, 메뉴바 레이어에서 뉴에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추가를 하고요.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리네임해서 여기에는 어떤 이펙트가 들어가게 될 거냐면 디스플레이스 먼트 맵이라는 이펙트를 넣게 될 거예요. 자, 이펙트 창에서 디스플레이스 먼트 맵이 디스톨트 안에 있어요. 디스톨트 변형하다 그런 뜻이죠. 자, 이 변형을 시킬 건데 어떻게 변형을 시킬 건지에 대상이 되는 그 레이어, 우리 소스를 우리 만들었죠. 글리치 소스를 가져와서 매핑을 시킬 거예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클릭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해당되는 그 맵 소스가 되는 아이를 이 해당 컴포지션에 가져오게 될 건데 우리 아까 만들었죠. 자, 글리치 소스 이 컴포지션을 이 해당 컴포지션에 갖고 올게요.
이 글씨 소스는 눈을 꺼두고요. 눈을 꺼두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이펙트 컨트롤 창에 있는 매핑이 될 소스 레이어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맨 밑에 하단에 보면 글리치 소스 선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약간 지그재그 되는 느낌의 이펙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자, 근데 이 이펙트를 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넣는 게 아니라 저는 한 중간쯤에만 이제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조정 레이어를 이제 자르면 되겠죠. 그래서 한 이쯤에만 내가 보여주고 싶다. 한 20프레임 정도, 20프레임 이쯤에. 그럼 레이어를 이렇게 자르세요. 잘라서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20프레임부터 이 글리치 느낌의 소스가 한 20프레임 정도 나오고 다시 또 안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보도록 할게요. 다시 플레이를 해서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얘가 조금 더 많이 보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처음에 안 보이다가 중간에 글리치 약간 느낌 보이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레트로 느낌의 효과는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 가지의 이펙트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모자이, 뭐 카툰, 그리고 컬러 컬렉션 이펙트 소스 통해서 컬러도 조정을 해보고 이 글리치 느낌의 소스를 또 중간에 한번 넣어보는 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 된 것을 우리 렌더링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풀로 놓고 한번 전체적인 느낌은 이제 풀로 확인을 해야겠죠. 해상도를. 자, 파일에서 익스포트, 어도비 미디어 엔코더 Q 통해서 렌더링을 하도록 할게요. 자, H264 선택된 상태에서 이 출력 파일 링크 어디에 저장할지 클릭을 해서 바로 저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름 쓰고 자, 저장 누르고 자, 플레이 버튼 누르면 렌더링이 시작이 됩니다. 완료가 됐으면 자, 출력 파일 링크 선택을 해서 렌더링 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된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오늘 그래서 레트로 스타일의 모션 그래픽 인트로를 한 2초짜리 짧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